네. OJ의 종류와 PS 대회 그리고 팀노트, 템플릿의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부 1과학번 이호민입니다. 먼저 OJ란 온라인 젖지의 줄임말이고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온라인으로 채점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백준, 코이스터디, 정월, 코드업, 리드코드, 코드포스, 프로그래머스, 탑코더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뭐 좀 유명한 건 이제 백준이나 코이스터디, 뭐 리코드, 코드포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목에 걸고 하죠? 뭐 걸고 하셔도 되고요. 좀 여기다 한번 만져볼게요. 만질 수가 없네요. 아쉽지. 밑에 있는 줄 키우면 되잖아. 저거. 네? 이게 최대양인데 이거. 그럼 어쩔 수 없지. 마이크가 다운로드. 처음으로 이제 대중적인 사이트인 백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은 약간 국내 OJ 온라인 저지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17,000개에 가까운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 50가지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솔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들의 기출 문제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고 최근에는 솔브드 AC가 생겨서 그 문제들의 난이도나 그리고 문제들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태그 같은 것도 상세하게 달려서 이전보다 좀 더 풀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약해도 PS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풀다가 정말 이 문제 못 풀겠다 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부분 문제들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이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풀어보고 혹은 많은 문제를 풀어서 PS를 손에 익히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머스입니다. 프로그래머스는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에 이제 코딩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와는 다르게 이제 솔루션 함수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이 정확도와 효율성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뭐 정확도만 있는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로 테스트해서 어떤 경우에 좀 효율성이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잘 알 수 있게 테스트 케이스가 나눠져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단점은 이제 문제 수가 매우 적어서 약간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수가 많지 않아서 약간 다른 OJ들을 사용해가지고 PS를 먼저 손에 익히신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스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프로그래머스를 기반으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들의 호텔을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코드입니다.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 거대 IT 기업들의 호텔 기출 문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유료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이지, 노멀, 하드의 세 가지 난이도로 알고리즘 난이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양하고 디스커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풀이가 막히더라도 좀 수월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백준도 아마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백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좀 덜 돼 있고 약간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고 약간 질문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리코드 같은 경우 디스코드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점은 문제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전부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영어에 좀 약하면은 처음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코딩 테스트를 봐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해외 대회들을 참가한 입장이면은 굉장히 좋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드포스입니다. 앱코더도 코드포스랑 비슷하긴 한데 코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주된 사용 이유는 거의 주에 일주일에 2회 정도로 대회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해보기에 매주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서 자기 등수나 아니면 자기 등수를 통해서 약간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들이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디브 1이나 디브 2 같은 거는 굉장히 문제들이 어려운 편에 속하고 최근에는 디브 4가 생겼는데 디브 4의 경우는 좀 쉽지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이 단점이고 하지만 그 문제들의 알고리즘 카테고리나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 숫자로 되게 상세히 분류되어 있어서 PS 대회를 준비하신 분이나 수준 높은 영어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브가 높아지면은 쉬워집니다. 디브 1이 가장 어렵고 디브 2, 3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4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PS 대회들입니다. 코드포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매주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회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해커컵, 페이스북 해커컵이나 구글 코드잼, ACM, ICPC, SCPC 등의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런 것에 참가해서 자기 실력을 검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면 UCPC와 같은 대회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노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 팀노트란 PS 대회에서 팀노트를 지참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알고리즘의 로직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겠지만 솔루션이 긴 코드의 경우는 단순한 실수로 적게는 수분에서 많게는 수십 분 동안 디버깅을 하게 되는 시간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팀노트를 작성해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리 예시 코드를 작성해서 가져가면 실수를 줄여서 이런 타임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팀노트를 참고해서 PS 할 때도 팀노트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풀면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자신의 코딩 스타일에 맞게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이제 PS를 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인데요. 약간 GCC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를 O3로 바꿔주고 패스트 IO 같이 이제 IO 스트림에서 싱크를 끊어주고 타일을 해주면은 입출력 속도가 C인, Cout을 쓸 때 입출력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PS를 하다 보면 입출력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뜬금없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아니 타임 리미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useMass defines 같은 경우에는 파일 값이나 로그, 자연상수이기 같은 값들이 매크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은 굳이 특정 값들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코드를 작성할 때 빠르게 자기가 외우고 있으면 좀 더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DX 이제 콘스트 인트로 박아둔 DX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베어링 같은 좌표상에서 이제 위아래 양옆 대각선 방향 등을 이제 좌표 이동을 해야 될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 기업들의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관련 동아리나 학회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OJ 사이트들을 사용하면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노력하면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나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PS 실력도 늘고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할 수 있어 사고력도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첫 발표라 이제 시간을 좀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한번.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PC요? 제가 이제 SCPC는 작년에는 참가를 못 해가지고 공부 순서요. 이제 제가 처음에 PS를 시작한 거는 이제 코드업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냥 거기 기초 백제라고 처음부터 푸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처음 이제 PS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 풀면서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은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약간 3, 4시간씩 고민해도 못 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풀이를 찾으면 좋은데 이제 비주류 들인 사이트들은 인터넷에 풀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백준이나 좀 대중적인 사이트들을 사용해서 풀면은 게시판 같은 거 사용하면은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고 이제 PS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 기터브나 블로그 같은 곳에 코드나 설명을 상세하게 올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고 공부 순서는 저는 이제 이론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었었는데 이런 방식이 제 경험상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론을 좀 공부를 한 후에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이론 공부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혀도 뭔가 뚫는 방법을 모르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순서나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앙대학교에도 약간 오픈 카톡방으로 백준 푸는 방이 생겼는데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추천드린 약간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신 분들의 블로그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링크가 전부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쪽들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열린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참여해본 대회들이요? 저는 이번에 작년에는 ACM ICPC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내 대회 CPC나 MPC 같은 거 참여했었고 이번에 이제 UCPC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ICPC도 참가할 예정이고 SCPC도 신청을 해뒀습니다. 일단 대회 참여는 입상하고 싶지만은 대회 이제 코드퍼스 같은 거 참여하고 이제 UCPC 같은 거 나가 보면서 약간 벽이 좀 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약간 본선 정도는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ACM ICPC 아시아 리저널 정도는 가보고 싶습니다. 아시아 리저널. 아시아 가능? 불가능합니다. 아시아 가능이죠. 대전도 아시아잖아요. 인정? 아, 근데 그쵸? 요즘 서울에서 합니다. 아 서울도 아시아죠. 그쵸? 작년은 서울에서 합니다. 작년은 서울이요. 할거 없는 시간. 네. 세미파이널은 이제 인선님이 이제 끌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실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대충 몇 문제 정도 푸시나요? 일주일에 몇 문제를 푸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안 푼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풀 때는 일주일에 한 20문제? 30문제 정도는 풀어온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다 집에 계시고 이제 시간 남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하루에 두세 문제 정도 풀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려운 거 말고 이제 BFS나 DFS나 쉬운 알고리즘부터 차근차근 많이 풀어오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문제 푸실 때 전략 같은 거요. 아, 문제를 풀 때 전략이요. 아, 이렇게 하면 잘 풀리더라. 문제 사실 약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읽어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풀다 보면은 약간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약간 제 자신을 믿고 코드 작성합니다. 이제 그러고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작성하고 이런 식이고, 이제 DP나 수학 같이 이제 점화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는 공책 써가지고 풀이를 하고 그거 바탕으로 코드 쓰는 게 약간 시간을 아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단순한 문제들은 바로 써도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한 거는 이제 DP만 해도 약간 점화식을 무조건 세우고 시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이제 코딩을 딱 해놓고 이제 예제가 안 돌면은 굉장히 이제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우고 다시 짜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글로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지 전략을 세우고 푸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이 푸는 게 확실히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처음에 할 때는 약간 그래프도 잘 못하고 약간 BFS, DFS 하는데도 막 애먹고 해가지고 잘 못 짜고 했는데 이제 관련 문제들만 한 100개, 200개씩 풀면은 약간 손에 익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약간 정해두고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번 주는 약간 BFS 문제들만 싹 골라가지고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은 그 주에 BFS만 골라서 한 20개 풀면은 그 이후로는 약간 잘 안 까먹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는 2학기 끝나기 전에는 갑니다. 오. 오. 2학기 끝나기 전에 가는데 4학년 2학기인가요? 4학년 2학기일 수도 있죠. 아, 괜찮습니다. 네. 저는 3학년 2학기였기 때문에. 아, 언제 2학기인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알던 것도 자꾸 까먹는데 거는 이제 저도 좀 그게 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같은 유형 문제들 약간 BFS면 BFS, DFS는 DFS, DP면 DP 약간 그런 관련 유형 문제들을 이제 문제집을 싹 뽑아가지고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약간 문제집 싹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들만 계속 풀다 보면은 약간 아까 그 이제 PPT도 위에 보면은 결국에 팀노트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쨌든 팀노트를 작성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 틀이 있는 풀이가 틀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풀다 보면은 이대로 이 틀이 머리에 익으면은 이제 안 까먹고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스터디 홍보를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제로 페이지에 알고리즘 스터디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는 거는 이제 대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 셋을 정해가지고
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풀이가 끝난 후에는 이제 디스코드 방에 모여가지고 자기 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스터디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딜레이요? 딜레이 그거 OBS에서 못 찾아내가지고. 아니 껐다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딜레이. 아 그거 설정해서 바꿀 수 있을 걸. 껐다 켜야 될 수도 있고. 찾아봐야지. 그럼 뭐 최악의 경우지. 껐다 켜야 되는 거면 나중에 하고. 방송? 근데 끝나고. 그 좀 안 좋은 소식인가? 녹화를 해놓은 건가요? 아 어차피 유튜브에 스트리밍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거 잘라서 우리 그냥 딱 그 부분만. 시작부터 진행전까지. 지난번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내일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선님이. 와우. 야. 와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 진짜 궁금하다. 딜레이 맞네. 끄시면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